네, 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올라온 모습을 보니까 요거는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대선 당일이고 오늘 결과 발표가 거의 대부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디로 될지 모르죠. 0.03%의 변동성 가지고 있다? 네. 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0.03%의 그런 오차 뭐 이런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태로 대통령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되든 시장에게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약간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급등세를 좀 보였죠. 뭐 코인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상황은 일단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뭐 시장 쪽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해야 시장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변수 이벤트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우지수는 1.02, 나스닥은 1.43, S&P 500은 1.23%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네. 자, 근데 슈퍼마이크로는 이제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10% 폭락. 얘는 근데 회계 급락 때문에 지랄 같은 상황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AI 관련한 종목군들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AI 업체 아스테라랩스가 37% 폭등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란티어, 이제 실적 좋다는 얘기가 있었죠. 요거 깜짝 실적 발표한 이 팔란티어가 무려 23%나 폭등을 했죠. 그래서 요거 먼저 좀 보죠. 엔비디아가 3% 정도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AI 업체들의 이런 강세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엔비디아 때문에 다우지수가 올라간 건가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반 연결 솔루션 제공업체인 아스테라랩스가 네, 37% 폭등을 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역시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인프라를 위한 이런 솔루션 제공업체,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I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AI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 자, 그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의, 이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네, AI와 연결이 좀 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1등으로 일단은, 네, 다우지수를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HPSP가 매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기업 가치는 4조 원 정도. 코스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이벤트였고, 이게 마지막 이벤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각 시그널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또, 네,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에서 좀 강세 보였겠는데요. 반도체 공정 핵심 HPA 독보적 경쟁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뭐 대표적인 그 소부장 종목으로 속하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특허 분쟁까지도 모두 이겨냈다. 이 특허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이제는 매각 이야기가 또 나오나 봐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자,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부각 중인 반도체 장비 업체 HPSP 매각에 나섰다. 아우, 영어 너무 많아.
자, 이 HPSP는 네, 코스닥 시가총액 12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국판 ASML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한국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다 외국에 뺏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요 부분은 뭐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의 40%를 매각하기 위해서 티저레터를 배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UBS. 그러니까 이거 팔겠다는 얘기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M&A 이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또는 경영권 분쟁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전부 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네, 주가의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영권까지 넘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네, 그런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AI 관련한 산업은 계속 커질 것인데 얘가 왜 파는 거지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거야 이제 파는 사람들의 어떤 사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나쁘지 않은 건 다 알고 있죠. 다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건 다 알고는 내용인데, 이 시점에서, 네,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강한, 그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이런 인수의지, 매수,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생각해보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국내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국외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좀 생각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를 누가 살까요? 네. 국내에서 사들일 만한, 이런 회사를 좀 사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시총이 지금 이 정도인데 지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한 1조 조금 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죠? 네. 기업 가치는 4조 원, 매각가는 2조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8천억. 2조 넘게 해서 팔겠다.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 넘게 팔겠다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1조에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죠? 네. 현재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니까 이 중에 40%면은 그냥 반만 뚝 자르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반 자르면. 근데 매각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3조 원대는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3조 5천억, 2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1조 한 7천억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사들일 만한 회사들이 누가 있을까? 뭐 삼성이 사든 하이닉스 사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사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 HBM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확장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업이익 잘들 나오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사주면 좋을 것 같긴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삼성이 사든 하이닉스 사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은, 네, 요거를 통한 어떤 시너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긴 하겠는데, 일단은 HPSP는 매각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쪽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들여 버리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사들이면 좋지 않을까? 자, 그 생각인데, 투자는 일단 공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 쪽 투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기는 해야 돼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 및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삼성은 파운드리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거 사들이기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네, HBM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HPSP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누가 사들일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해외로 넘어가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장비업체들은
해외로 넘어가는 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HPSP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국내 입장에서는 그냥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자, 매각이 일단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쿠팡이 매출이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 10조 원, 분기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멤버십 비용을 크게 올려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쿠팡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용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멤버십을 많이 내서 약간 기분이 안 좋긴 한데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일단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 기대감을 만들어내면서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한테 거의 올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슬라 간만에 3.54% 급등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차전지가 어제 약간 좀 비틀비틀했는데 오늘은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오를 것 같죠. 네, 2차전지 뭐 바이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고 AI 업체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의 반등과 또는 삼성전자의 반등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뭐 소비 기업들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테슬라 관련해서 2,000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매도 금지 1년. 시장 비친화 시그널만 좋다. 비친화가 뭐야?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나쁜 그런 시도만 줬다라는 얘기 되는 건가요? 공매도를 지금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을 살살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3월 말까지니까 내년 4월부터 공매도 시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시행이 되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좀 올려서 끌어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 랠리와 내년도 1월달 그 다음에 배당주 랠리까지 아마 쭉 치고 넘어가고 나면 공매도 시행과 동시에 그 이후에 지금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면은 한 5, 6월 정도 네, 주가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격언대로 또 움직일 수도 있죠. 11월에 주식을 사서 4월에 주식을 팔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스토리가 일단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이런 것만 심어준 것 같다. 공매도 이거 뭐 별로 효과도 못 보고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공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무차익 공매도든 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밸류업 같은 경우도 시간을 줘도 아무것도, 그냥 정책 세우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이거 될 수 있나 싶긴 합니다. 네, 이 전산화 시스템을 했다고 해서 또 무차익 공매도나 또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이 과연 없을까, 또 다른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근데 구축하지 못하면 네, 또 연장일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공매도를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를 그 전까지 좀 올려놓은 상황이 된다라거나 기타 지금 금투세 폐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야 될 명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이 무차익 공매도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뭐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 이 공매도 제재 중에서 당연히 무차익 공매도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손보면 되잖아요. 그죠? 공매도 기간. 상환 기간만 딱 손보면 되는데 이거는 왜 계속 안 건드리는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두더라도 이 상환 기한만 좀 잘 만들어주면, 그것만 딱 제한을 시켜주면, 야, 니네는 6개월 안에 팔아라, 니네는 3개월 안에 팔아라. 일단은 연장은 없으니까 팔고 처분한 다음에 다시 사든가 다시 공매도 치든가, 그건 네 맘대로 해. 대신에 3개월 안에 공매도는 무조건 상환을 해야 돼. 이렇게 해줬다라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있을 리가 없겠죠. 네. 공매도 세력들이 막 활개를 친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가 왜 안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해외에서 해외도 공매도 하니까 우리도 공매도 해야 된다. 그래, 해외도 하니까 하라고. 근데 해외에서는 네, 상환 기간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겠지.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됐는데 과연 큰 손 개미들이 올라올 것인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인가? 요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지금 이 금투세가, 지금 9월 정도에만 시행이 됐어도, 확실히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시행이 돼서, 이게 폐지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실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자금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에서 나온 거 있었죠. 큰 손들이 9월까지 금투세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절반을 팔겠다. 만약에 10월에도 결정이 안 되면 남은 물량 다 빼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때 뉴스에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10월 지나서 11월 4일날, 그죠? 11월 들어가서 이 금투세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큰 자금, 개인들 자금들까지 다 빼버린 거죠. 개인들 큰손 자금들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네,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죠. 어차피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자금들 빠져나가고 나서 하자. 이게 왜 자금들 빠져나간 다음에 해야 될까?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 또는 시장을 더 또 아래로 끌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이렇게 낮춰서 유리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일단 금투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더라도 이제는 폐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9월달에 10월달에 물량을 정리해서 빼냈어. 근데 지금 금투세 폐지됐다고 다시 그거 다시 갖고 와, 다시 넣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연결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큰 덩어리가 일단 빠졌죠. 네. 그 자리에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조금씩 이제 저점 종목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거, 특히 삼성전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증시를 눕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들어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 자금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더 주무르기가 쉬워졌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자기들이 더 쭈물떡거리기 쉬운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있죠. 뭐 정부 정책이니까 뭐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네 요즘 시국이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선 당일날 이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제일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제대로 된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쭉쭉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특이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분위기도 네,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봅시다. 트럼프 미디어는 결국에는 1.16% 하락 마감을 했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슈퍼마이크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시장도 판단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네, 이거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불복 또는 대선 결과가 지연 이렇게 됐을 때는 피곤하다. 트럼프가 예전에 대선 불복하고 막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시 사태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장기 국채는 국채 금리 좀 떨어졌네요. 네.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된다는 의미도 좀 있고, 잘 모르겠네, 진짜로. 네. 만약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된다 그러면 뭐 폭등하거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코인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나요? 다 도지코인. 이 머스크가 최애로 생각하는 코인이 도지코인이다 해갖고 도지코인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게 코인이 좀 그렇습니다. 코인이 그래요. 네. 해리스가 일단 우세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때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힐러리가 더 우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일단 시총 1위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애플은 0.65,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0.73, 아마존 1.9, 알파벳 0.4, 메타 2.1% 정도로 기술주 대부분 상승했고요. 메타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뭐 멕시코만이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생산에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증산 연기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고요. 달러 인덱스는 네, 조금 빠졌어요. 그러면은 환율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또 안정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대선을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대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어떤 혼란이 좀 있지만 시장은 상승했다는 거고 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이나 성장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다는 거. 약간의 이제 이 정치가 끝나고 그 정권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의 약간 혼란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게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 보이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어제는 조금 네, 눌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계좌가 한 번 더 또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타이밍 들어가면은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올라간다고 해서 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FOMC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텐데 뭐 생각 외로 뭐 다시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 근데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블랙락이 또 살짝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네, 오늘 올라오더라도 내일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네, 장중 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일단 아침에는 상승 출발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2차전지도 움직일 근데 2차전지는 사실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거는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너무 복잡스럽다. 그죠? 네. 아무튼, 네. AI 쪽이나 이 대형주, 시총 상위 쪽, 또 이런 기술주 뭐 다 포함을 시켜서요. 이런 쪽에서 오늘 주가 반등이 일어나서 시장 상승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오늘 하루는 대선 결과를 재미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